영화 파묘 일본 개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항일의 코드가 일본 관객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 점점 심해지는 이 시점에서 일본에서 파묘의 개봉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개봉한 파묘는 1191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최초 1000만 영화이자 역대 32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했는데요. 파묘를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신드롬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역대 한국 영화 1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는 기현상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권 국가 팬들에게는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이 자국의 미신적인 풍습과 다르지 않아서 공감을 샀는데요. 반면 북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입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에서는 상영관을 잡기도 쉽지 않아서 아시아권과 같은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와 애플TV 등 OTT에서 파묘가 풀리자 점점 북미의 시청자들이 파묘를 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 나라 팬들에게서 일어났던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지리적으로 먼 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북미 팬들은 역사에 대해서 놀라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미국의 유튜브 블런트 리액션에서는 미국인이 처음 보는 영화, 한국 영화 리액션이라면서 파묘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해설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비버와 브라이언과 함께 오컬트 미스터리와 역사적 저주를 파헤치는 한국의 초자연적 공포 영화 파묘의 섬뜩한 심층을 탐험하세요. 모든 장면을 사로잡는 풍속과 서스펜스의 스릴 넘치는 조합에 대한 반응을 경험하세요. 이 섬뜩한 반응 영상에서 무당들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동안 묻힌 역사적 유물과 관련된 치명적인 저주를 풀어내는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이 영화의 강렬한 분위기와 깊은 문화적 참조는 공포 영화 애호가라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 비버와 브라이언을 실시간으로 파묘를 보면서 리액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리액션 영상을 본 미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 침략 당시 수많은 장인을 강제로 일본으로 데려가 검 제작 기술을 훔쳤습니다. 초기 일본의 검은 다리미의 불순물로 인해 부서지기 쉬웠기 때문에 와키자시와 같이 두 자루의 검을 휴대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즐겨 먹는 와규 소고기도 무로마치 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간 제주도 흑우에서 유래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 흑우는 미시마 흑우로 사육되었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와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자체 흑우가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외부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이며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의 많은 명산에 쇠말뚝을 박아 한국의 정신을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독일의 나치와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우길기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마치 나치 깃발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를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문명 한반도는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이를 알고 일본은 조선인을 몰살하기 위해 철못을 심고 호랑이 수호신의 민족 정신을 끊어버리고 일본 신을 한반도로 데려와 친일의 무덤에 숨겼습니다. 철못은 호랑이 허리에 얹고 일본 군신은 땅에 묻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뚝을 찾느라 애쓰던 일본 군신을 봉인했습니다. 이 묘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한때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됩니다. 관광 명소로 건설될 당시 산 정상에 무덤이 하나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덤 발견으로 인해 건설 과정에서 프로젝트 노동자들의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영토에 저주를 걸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질문 몇 가지에 답할 수 있는지 봅시다. 1500년대 후반 일본의 침략,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점령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우받음, 강제 매춘, 강제 징집 제2차 세계대전 인체 실험, 봉기에 대한 잔혹한 보복, 한국 문화 탄압, 모든 것 나치와 동등. 그런데 1500년대의 침략은 이순신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려면 명량을 보세요. 한국은 남성에게 최대 인연의 징집을 가합니다. 샤먼의 유해 발굴 장면은 1년 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츠네는 일본어로 여우를 뜻하는 단어인데 기스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민식을 잭 니콜슨과 비교하고 싶고
김고은이 이 역할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여러분 좋은 한국 범죄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사냥의 시간을 보세요. 2015년 영화 암살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동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다면 괜찮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꽤나 깊은 지식을 말하는 미국인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K-팝, K-드라마, K-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화 파묘를 보면서 제각각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상치 못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 호러 영화 리뷰를 주로 하는 미국 유튜브 채널 호러마인에서 영화 파묘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모르는 미국인들을 위해 해당 영상 지점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위키디피아에서 찾아 링크를 첨가했는데요. 총 5가지였습니다. 실제 무당 인터뷰, 누레온나, 탑,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일본 풍수 철말뚝, 세키가하라 전투. 이 5가지의 단어 옆에 링크를 누르면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 채널에서 설명하는 파묘를 보고서 미국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세대를 이어오는 저주는 농담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혼은 가족의 혈통에 묶일 수 있는데 때로는 보호를 위해, 때로는 저주를 위해 묶이기도 한다. 파묘를 보는 내내 매료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바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전체를 놀이기구처럼 즐겼습니다. 민속 애호가로서 민속적이고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방식이 너무 흥미롭고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부제, 기순이라는 승려? 라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고 무덤 굿 장면은 확실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샤머니즘과 풍수 때문에 더 좋았어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무덤을 파헤치는 의식 장면은 정말 으스스하고 매혹적이었어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보통 공포 영화에 나오는 점프스케어나 유령은 없지만 이 영화의 민속, 샤머니즘, 스토리라인에 정말 푹 빠졌어요. 영화는 충분한 반전과 전환이 있고 결말도 좋아요. 파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점프스케어 등이 없어요. 그것은 한국의 콘스탄틴 같았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영화입니다. 현실적인 관행을 사용했고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컨저링 세계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또한 기츠네가 일본의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한국의 반역자를 사용하는 멋진 터치가 있습니다. 그는 침략자를 섬겼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 이후에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공포 영화일지라도 항상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곡성과 부산행은 결국 영화를 보고 울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영화입니다. 파묘는 9번이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촬영, 음향 효과, 음악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미국의 네티즌들은 한국 영화 파묘에 대해서 놀랍다고 말하며 그 배경 지식까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미국인들은 한국에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조차 몰랐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을 즐겨 들으며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와 전통까지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영화 파묘가 OTT에 풀리자 남미의 최대 영화 시장 브라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브라질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는데요. 지금 정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영화 시장은 2016년 기준 7억 미국 달러로 세계 11위로 스크린 수는 3,168개로 한국 영화 시장의 2,800여 개보다 많은데요.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대륙 국가들 중에선 가장 큰 영화 시장으로 그동안 미국 할리우드 영화 위주로 개봉해왔습니다. 이외에도 대서양 건너편의 영국 영화, 프랑스 영화, 독일 영화, 스페인 영화 등이 브라질에서 개봉되어 왔는데요. 자국산 영화들의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불과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 일본 영화, 중국 영화 등 태평양 건너편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화는 남미 대륙의 최대 시장이라는 브라질에선 거의 개봉하지 못했는데요.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화사들이 남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공략에는 소극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브라질 영화 시장은 포르투갈어 더빙을 기본으로 하고 자막 상영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 외에도 OTT에 한국 영화가 풀리면서 브라질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는 파묘가 OTT에 풀린 후 뒤늦게 본 브라질에서 리뷰 영상이 올라오자 브라질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A Coreia do Sul costuma produzir vários exemplares e agora a gente tem Exuma, uma nova produção coreana.
이봐, 정말 좋은 영화야. 배우들의 연기도 완벽하고 스토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훌륭해요. 처음으로 보고 사랑한 한국 공포영화. 한국 영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줄거리의 반전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어디서 볼까요? 나는 두 주연 배우를 사랑하게 되었고 영화의 내용을 알게 된 이후로 그들이 브라질 영화관에 오기를 응원해왔습니다. 사무라이의 정신인 루카스는 일본 신화에서 전쟁의 신을 대표하며 이로 인해 수년간 일본의 식민지와 시도로 인해 한국인의 주요 적도는 사악한 존재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이 정신은 16세기 말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가리킵니다. 일본의 봉건 통일 기간을 거친 후 주요 영주 히데요시가 일본의 지배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인을 추방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많은 한국 민간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감독은 모든 캐릭터를 아끼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일본인을 이겼고 여전히 우세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속과 관련된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태리가 출연하는 악귀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나는 이것을 보았는데 정말 멋진 영화였습니다. 김고은이 칼을 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과 이도현이 북을 치는 장면은 소름이 돋더군요. 오늘 백상에서도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약한 분들은 잠들기 전 잘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영화 정말 멋있어요. 아내가 한국인이어서 함께 봤는데 이 영화도 한국 역사의 일부라고 하더군요. 일제 잔혹한 식민지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이 영화에서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이 영화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 영화나 시리즈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공포 영화가 재앙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쨌든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할리우드에서 6가지를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와 세계를 위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영화와 아시아 시리즈를 발견한 후 다시는 서양의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면 완전히 실망하고 떠납니다. 한국 영화와 악마를 봤다고 하면 한국 영화 헌터 2008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악마를 보았다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도 좋아하실 겁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완전히 회의적이지만 이러한 의식적인 공포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습과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화적 발자국이 있으면 모든 것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나는 추천을 받아 즉시 보러 가서 영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와 악귀 모두 이야기의 바탕에 깔린 일본의 영향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작품 모두에서 일본 영웅은 적이자 악한 영향력의 원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막부시대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영화 자체의 비판에 더해 감독은 풍수학습의 세부 사항과 영화에서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오원소 이론을 매우 잘 탐구했습니다. 아시아 호러는 환상적입니다. 점프 스퀘어에는 효과가 없지만 상황에 잠재된 서스펜스는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과 더 유사합니다. 나는 거의 항상 한국 영화에서 단점, 약점, 결점보다 더 많은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스펜스 영화인 미드나잇 이스케이프라는 제목의 2021년 심리 스릴러 영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조계나 국제관계 분야에 종사하면서 북한에도 영화를 제작하거나 적어도 대본을 쓰고도 홍보나 수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독재는 사람들의 일상과 정신을 크게 제한하지만 나는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창의성,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것도 똑같이 믿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훌륭한 영화네요. 나는 처음에는 영화에 대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영화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매우 소박했습니다. 영화는 어떤 면에서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의식의 장면은 매우 강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숲속에서 쇠말뚝을 찾을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장면, 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정말 좋은데 불덩이로 변하는 부분이요. 노래에 나오지 않네요. 남자 참 예쁘네요. 어쨌든 이 영화는 훌륭한 영화였고 영화가 질질 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영화가 과격한 연기를 요구하지 않도록 너무 과장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씩 시간을 엄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좋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는 단지 멋진 김고은 씨 때문에 봤지만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고 고백한다.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영혼을 물리쳤을 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제서야 영화가 아직 1시간 더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라이가 등장했을 때 영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동물의 크기와 목소리가 끔찍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매우 무시무시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번역으로 영화를 봤는데 왜 두 사람이 함께 묻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영화는 매우 강한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의식이 사실이며 일본의 한국 침략 분단, 일본이 자행한 잔악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방금 보고 반했어요. 챕터가 있는 미니 시리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헐리우드 카피로토스보다 민속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에 매료되었고 한국의 민속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악마적인 수녀나 귀신 들린 인형이 등장하는 영화와는 달리 정말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화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게스트나 악비를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엑슈마와 같은 느낌의 드라마이고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예요. 한국인이 웅변적인 침묵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미친 짓이고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브라질 영화의 목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브라질에서는 영화 파묘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남미의 한류 거점이라 불리는 브라질에서 K-팝, K-드라마에 비해서 한국 영화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파묘를 통해서 브라질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가 일본 개봉을 확정지으면서 놀라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묘의 일본 배급사 카도카와 K플러스는 오는 10월 18일 일본 개봉을 알렸는데요. 파묘는 국내에서 1191만 명을 동원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역대 한국 영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봉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동안 개봉 소식이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파묘가 캐릭터 이름부터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설정하는 등 항일 영화로 일본 내에서는 반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숨기고 싶은 과거와 일본 귀신, 음향사 문화까지 담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한때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었죠. 하지만 쇼박스와 일본 배급사 카도카와 K플러스는 오로지 영화의 힘만으로 현지 흥행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급사 측은 파묘는 풍수라는 한일 공통의 소재, 일본에서도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네 배우의 캐스팅, 그리고 오컬트 장인 장재현 감독 작품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작품이다라며 일본 내에서도 한국적 오컬트 작품으로 호평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 파묘가 개봉된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을 술렁이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 영화대에 기대하며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낌 꼭 보고 싶다. 부디 보고 싶다. 기생충의 붐이 다시 일어난다. 일본 무자의 귀신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보고 싶다. 엄청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뻐요. 난 일본인이지만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라 기대되는 땡. 기시감 있는 컷 많지만 한국 영화의 이 분위기가 견딜 수 없어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여기서 일본인 여러분은 단지 이 영화를 귀멸의 칼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청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도 파묘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시는데요. 일본도 태권 영화화하자. 역시 조선인의 최대의 오락은 반일이구나. 아베관은 나오나요? 한국 영화라면 일본의 미디어는 과잉으로 선전할 거야. 하지만 젊은 층은 오히려 영화가 재밌을 것 같다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반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내도익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아직 이 작품은 보이지 않지만 줄거리나 리뷰를 보는 한 이것은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일본 공개가 기대된다. 일본이나 일본인이 전범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프리카의 토인과 일본의 내도익. 이 감독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야. 일본이 한국의 민족 정기를 차단하기 위해 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우리 일본의 젊은 세대와 여성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눈길 없이 우리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해 한국의 분들이 이 호의의 기분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공존 공영 공생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는 반일이기 때문에 헤이트가 아니다. 내도익의 혐하는 헤이트 스피치. 진실의 역사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반일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스크린으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연간 5개의 영화를 보며 세계 베스트 3위 안에 듬. 일본은 연간 1.5개밖에 보지 않고 대신 TV로 10여 개를 보는 것 같다. 힘내라. 김고은. 파묘가 일본에 오면 영화관에 보러 갑니다. 반일 영화라는 코멘트도 있지만 실제로 스스로 보지 않으면 모른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음향도 굉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파묘가 일본에서 개봉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 배급사가 지난 4월 파묘가 일본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개봉하고 다른 나라에 개봉할 때도 일본 내에서는 개봉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파묘를 보고 싶다. 일본 공개는 파묘, 일본 공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빨리 보고 싶어. 파묘, 일본에서 개봉해줘. 부탁해. 어떤 배급사라도 사줘.
파묘 북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번 달 공개가 될까요? 왜 일본은 항상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본에서도 개봉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너무 궁금해서 한국 가서 파묘를 보고 왔다며 감상평을 남겼는데요. 이러한 감상평에 많은 일본인들을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파묘를 보는 건 두려우면서도 싸우는 표정이라든지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고은짱의 연기도 정말 멋지고 너무 여운이 있었어. 끝까지 끌려간 영화였다. 또 일본에서 빨리 보고 싶다. 파묘 무대의 인사도 무사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보는 것은 매우 깨끗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미소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배우들 연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고은짱의 의식의 장면과 경을 주창하는 장면은 너무 굉장히 꼼짝 못했습니다. 일본 공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대박 흥행을 이뤄낸 파묘를 일본에서도 보고 싶다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한국 영화와 한국 배우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이유도 있었지만 일본도 오컬트 장르를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파묘의 일본 현지 배급사는 개봉일과 함께 파묘 공개 결정, 티저 포스터 공개,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정식 출품,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사관왕 수상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대박 흥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더욱 어필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묘를 일본에 배급하는 카도카와 K플러스는 일본의 콘텐츠 기업이지만 대주주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콘텐츠 회사가 항일적인 메시지를 지난 웰메이드 한국 영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파묘는 그동안 오컬트 영화의 성지라는 일본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오컬트 영화는 그 독특한 분위기와 심오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심령현상이나 미스터리한 전설, 초자연적인 요소들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죠. 예를 들어 링, 주온과 같은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두며 일본 오컬트 영화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 오컬트 영화 파묘는 색다른 방식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파묘는 역사의 깊이와 한국적 오컬트 요소가 결합되어 단순한 공포의 경험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일본 관객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며 기존 일본 오컬트 영화와 확실히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를 통해서 영화의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인 지식을 알게 만드는데 그동안 일본의 오컬트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동안 오컬트 영화라고 하면 단순히 긴장감을 불어넣는 공포로 분류되었지만 이제 한국적 오컬트 영화 파묘는 공포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 의미를 탐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컬트 장르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문화적, 역사적인 탐구의 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 오컬트 영화 파묘가 개봉해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OTT에서 공개가 되었지만 극장에서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묘는 지난 15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파묘는 스트리밍을 시작하자마자 영화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극장 흥행을 넘어서서 안방 흥행을 도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파묘의 연출을 맡은 장재현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 속의 항일 코드를 녹여넣은 이유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장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던 당시 우연히 독립기념관을 찾았다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는 어느 날 천안을 지나는데 이정표의 독립기념관이 나오더라. 초등학교 때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아 오랜만에 들렀다며 거기서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죠. 이어 민족을 위해 음지에서 고생하셨던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며 그때 감명을 받아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감히 제가 소환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근래 들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역사를 부인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영화 파묘로 진짜 역사를 다시금 확인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진정한 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